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 소속 서울 광진구 제3선거 출신 국민의힘 김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여간 보건복지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법인과 단체 그리고 개인이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립, 구립 복지시설의 최근 10년간의 수탁 과정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2012년 전 시장 당시 서울시는 신생법인의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해서라며 사회복지시설 위탁제 선정 공통기준을 법인 전입금 재정부당한 평가 배점을 축소 조정했습니다. 이후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조직, 비영리 단체 등 많은 신생법인들이 굵직굵직한 서울시 시설들을 수탁받아왔습니다. 재정력이 좋거나 오래된 법인만 수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력은 약하지만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법인들이 지난 10년간 시설을 많이 위탁받아 왔었는데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종 관련 규정과 규칙, 기준 등 미비한 위탁 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출자금이 단 한 푼도 없는 법인이 수탁자로 선정되거나 원래의 목적 사업과 다르게 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수탁 사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대다수 법인이 이사진이 법인사나 시설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탁시설을 갈라먹기 위한 법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인이 아닌 세무서 고유번호 한 장만으로 재단이라는 명칭의 임의단체를 만들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전국적으로 140개나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단체는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결산보고 등을 할 의무가 없고 연간 수입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집행기관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설장으로부터 기부금 형태로 수익금이 입금되어 법인 전입금으로 지출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스러운 상황도 생각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간에는 다수의 법인이나 임의단체가 시설 수탁의 대가를 받고 매월 일정액을 상납받는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부여도 진실을 많이 담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도 위탁 과정을 좀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검증할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권 카르텔보다 더 심각한 것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복지시설들의 특징 세력에게 쉽게 가져다 바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집행기관에 질문하여 답변 듣고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린 임의단체 등에서 서울시 소재의 보육시설을 수탁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네, 파악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그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만 이제 이렇게 위탁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체 1977개소 중에 저희 그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과 그다음에 시행규칙 지침에 법인, 단체 그리고 개인에게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그 답변은 나중에 차후에 듣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임의단체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고 공익적 목적이나 친목 도모를 위해 결성하여 활동하는 비영리성 단체입니다. 설립 절차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고유 번호증이 발급되어 매우 간편합니다. 친목회나 동문회, 종친회, 계모임, 아파트 자치회 등이 보통 임의단체로 많이 설립합니다. 실장님, 서울시나 구청에서 임의단체 등록을 혹시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임의단체는 국세청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서 그 등록 번호로 네.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의원도 관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의단체는 설립 과정은 물론 규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서울시나 행정기관이 임의단체를 지도 감독하거나 자료 요구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의단체가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역센터와 같은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부 보육산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보육시설 운영체를 법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나 개인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장님, 복지부 지침으로 인해 임의단체가 보육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님 개인도 어린이집을 위탁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5개 이상 어린이집을 위탁 맡은 법인 중에 이미 단체가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목적과 실제 그 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현황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제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기는 어렵고 정현원이랄지 이분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가 볼 때는 무난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일단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본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상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상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개인의 보호상 제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 상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은 보육시설을 위탁받는다 해도 일개 시설 운영만 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임의단체로 등록해서 수백 개의 보육시설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아맘 보육재단입니다. 이 단체는 전국에 무려 145개의 보육시설을 수탁 중이고 서울 지역에는 육아종,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45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임의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십시오. 캔더슐러 보육경영연구소는 전국 125개, 서울시에서는 28개 어린이집을 수탁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 홈페이지에도 비영리 단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임의단체입니다. 다음은 한솔 어린이집 보육재단입니다. 전국 164개 보육시설, 서울 내에는 41개 어린이집 수탁 운영 중입니다. 역시 임의단체입니다. 제가 이 원고에는 마지막으로 한빛 바른 보육 경영원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이 역시도 최소 9개 이상의 어린이집 수탁 운영주구로 마찬가지로 임의단체입니다. 하지만 자료를 오전 내에 다시 검색을 좀 하다 보니 주로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 중인 임의단체 푸르니 보육 지원재단에서는 전국에 285개, 서울시에는 111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린이집 위탁 운영 현황을 단지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하였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위탁 보유 시설 현황은 어떤 기준입니까? 저희가 그 보육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 보육 포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그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가 보건복지부 기준 등록일에서는 일반인은 들어가서 클릭해서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나 일반 시민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숫자와 홈페이지에 오늘 오전에 다 하면서 보건복지하고 틀리다는 걸 오늘 알게 되었고요. 임의단체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도록 행정조치나 시정명령 할 수 혹시 있습니까? 실장님? 제가 볼 때는 행정 명령으로 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아까 이제 이게 약간은 행정의 공백 같은 건데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기관은 아니고 어린이집 위탁을 맡은,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사항만 직접적인 지도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체에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에 그런 자료 데이터 현황화 이런 것들은 좀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것인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실적 부풀리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임의단체가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체계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에서는 어떻게 접수가 되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부풀리기로 할 수 있고 먼저 이렇게 우리가 좋은 단체라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시나 어떤 곳에서도 지적하거나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게 잘못된 것이죠. 실장님, 사례를 보니까 어떠십니까? 여전히 복지부 지침에 따랐으니 문제가 없어 보이십니까? 본 의원은 임의단체가 제도의 미비를 이용해 규제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편법과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들 임의단체는 등록 허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관리 감독할 수도 없어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을 주면서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복수의 보육시설을 수탁한 임의단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서울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수십 개의 어린이집이 동시에 운영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 서울시의 대응 반응은 또 어떨까요?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우려,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의원님께서 저희 지난 315회 네. 시의 상임위 때도 이런 부분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예컨대 재정 건전성이랄지 공공성 부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 사이에 지난 5월에 벌써 그 어린이집 위탁 횟수를 현재 있는 그 어린이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을 받을 때 재위탁 횟수를 일단 1회로 제한을 했고, 그리고 한 법인 단체가 위탁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숫자를 3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각 자치구 조례 개정을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위탁 횟수 제한은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에서 조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3개 어린이집 이상 못 맞도록 하는 부분은 지금 강남구 등 3개 자치구에서 조례에 반영이 됐고, 그 부분은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아시게 돼서 조치를 취하시는 중이라니 그래도 좀 안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의단체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때 과세 유형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국가기관 등으로 발급받습니다. 비영리 법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상식입니다. 서울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비영리 법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수익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또 까다로운 설치 절차와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는 비영리 법인의 지위를 빌어 수익은 누리지만 세금이나 지도 감독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게다가 단체 명칭도 별도의 제한이 없어서 재단이나 연구소와 같은 단체명을 사용해서 재단 법인으로 오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와 법망을 피해 나가는 임의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절차나 규제가 까다로운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법이 없다고 해도 이제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보육시설 위탁받는 임의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 마련, 그리고 수탁 시 임의단체를 다른 운영체와 구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아마 그 회의를 실제 이제 임의단체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다고 네. 저는 보는데요. 네. 일단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들이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위탁 맡아서 하는 것으로는 일단 담당 실장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요. 근데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참 좀 실망인 것이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아니 아이가 우리가 저출생으로 심각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규제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하고 났을 때에 저출생도 다시 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출생으로 인해서 이런 규제가 없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방치해서 운영하게 해준다면 다 이렇게 가야죠. 뭐하러 까다롭게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힘들게 운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실장님 그거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시설은 아니고 맡아서 그 공보육 서비스를 좀 좋은 보육 품질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잘 운영해 줄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게 일단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저희가 뭐 임의 단체를 포함해서 개인 뭐 법인 단체 전체적으로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좀 더 이게 임의 단체만 꼭 찍어서 저희가 특별 관리하는 것은 글쎄 구하고 좀 협의를 할 텐데요. 일단 그런 부분 이거는 구하고도 협의를 자치구하고 하셔야 굉장히 되지만 긴밀히 지금 협의해야 됩니다. 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는 그렇습니다. 과정입니다. 아니, 복지부에도 그 재정 관련 뭐 평가 기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향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보조금이 나가는데도 관리 감독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근데 개입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세금을 안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분들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건 배려도 아닙니다. 편의를 봐주는 네,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분명히 서울시가 적극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보조금과 관련돼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는 것은 철저하게 막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다만 단체의 전체적인 탈세랄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지도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나 보건복지부와 조금 더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도한 복수 수탁. 지금 아까 제재를 그건 제한을 하시고 하는 걸로 지금 이미, 하는 걸로 지금 네네, 조례를 조례 제정하고 공고를 계시다는데 했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운영 체계 그래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 개입과 혹시 시장님 방침도 받아서 하실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법률 자문을 좀 받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현행 그 영유아 보육법과 시행 규칙에 그 어린이집에 대한 선정과 그 뭐 수탁 기준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은 다 조례로 하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시장 방침으로 하는 부분이 법적인 범위를 좀 벗어날 수 있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별로는 조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구에 하셨습니다. 그 조례에 이걸 포함하도록 근데 저희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것 같은데 따로 찾아뵙고 못 들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님 어쨌든 이렇게 움직여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혈세로서 누구나 공평하게 운영돼야 되는 곳에 이렇게 적절치 않게 예산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불편하게 쓰여진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거를 우리 보건복지위하고 저한테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네네네. 이수영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2016년에 개최한 신목복지관 재위탁 공개모집 사업 설명의 결과 보고입니다. 네, 당시 신목종합복지 사회복지관은 위탁에 관심이 있는 6개 기관이 사업 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던 6개 기관 중 당 2개의 기관만이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담당 부서 팀장이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기관들에게 신청서 접수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금 상태입니다. 해당 팀장은 정년 퇴직 후 2019년부터 현재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에 재직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네. 식목복지관 민간위탁 공개모집 접수 결과를 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던 2개 기관을 포함해서 총 7개 기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 복지동행 사회적 협동조합이 선정됐습니다. 당시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거나 공개 모집에 접수한 건실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다수의 법인을 제치고 복지동행 사회적 협동조합이 최초로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위 법인은 2016년 최초 위탁받아 운영 중 2018년에 장기 요양보험 중복 청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부당 청구의 환수와 과징금까지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10년째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실장님, 네, 민간위탁 재계약은 시의회나 시의회 상임위 보고사항입니다. 네. 신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당시를 행정처분 받은 내역을 혹시 시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그것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화면을 봐주십시오. 네. 2021년 상임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자료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만 있고 수탁업체 관련 내용은 기관명 단 한 줄뿐입니다. 행정처분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제출하면서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고의로 했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의원님 뭐 여러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 당시 2016년도에 그 국가 정책상 기획재정부도 그러고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 배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 공개 모집 절차는 제대로 다 진행이 된 걸로 저희 파악이 됐고요. 그 어떤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업체가 선정됐을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법인이 이제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겨서 이미 저희들이 그 조사도 했고 관련된 행정처분도 지금 여러 건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전히 또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관련된 사안들이 조사 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의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이 들어오셔서 지금 빠른 의구심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정책상 잘못된 거를 바로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하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행태를 보면 그러지 아니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인의 이사회를 들여다보면요. 이사회 구성원의 80%가 산하시설장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즉 산하시설 관련 중요 사항 등을 셀프로 결의한 것입니다. 한간에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지난 6월에서야 긴급히 총회를 열어 이사진의 전면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법인의 설립 목적이 시설을 수탁하여 협동조합이라는 명목으로 공동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합원의 80%가 위탁받은 시설의 직원들입니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조합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실장님,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의 경우는 이사진 구성에 대한 상세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도 현재 법 체계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 법령 위반을 명확하게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법령 체계가 그렇게 돼 있더라도 그러한 운영이 합법적이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쨌든 이 관련된 저희 서울시의 위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들에게 법인의 행동 관련해서 권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협약의 내용 같은 걸로 만들어서 그것을 권고하는 내용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네. 법인의 협약을 권고하는 사항에 그치면 이거는 척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다 하는데 그 법령조차도 서울시에서 적극 대응을 해서 잘못된 법령도 고쳐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십시오. 이 법인은 사단법인인데 이 법인이 2023년 2월 기준으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30개가 넘습니다. 이 법인의 위탁시설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 예산만 229억 원에 달합니다. 해당 기관은 2012년 최초 설립됐는데 시설 위탁에 따른 예산을 보수적으로 환산해봐도 800억에서 10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3월에는 서울시립 강동 실버케어 센터를 신규 위탁받았는데 이 시설의 올해 예산이 1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법인의 총 재산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중 기본 재산은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실장님, 네. 이런 법인의 과도한 복수 수탁이 선정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의원님,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 어떤 그 법인이 단순히 기본 자산이 적다고 꼭 역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이제 수탁하는 과정에서 심사 과정에서 그 법인이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스크리닝해서 적절한 법인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그 이후에 수탁받은 이후에 위탁 관리 과정에서 제대로 이 법인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또 그 확인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면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저희 복지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네. 애둘러 다르게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지도 감독, 규정 내에서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겠죠. 예. 하지만 보조금을 쓰는 형태에서 뭐가 하나 잘못돼서 그 산하기관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재단에서 그래도 여러 개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달을 운영하든 두 달을 운영하든 해결될 때까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어떻게 자산이 5천만 원에 불과한 이 업체에 30개 이상의 그거를 수탁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도적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제도적으로 앞으로 잘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새겨들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실 현장에서 저희 민간 특히 복지시설의 위수탁 관련해서 약간의 이제 시대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출생 고령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카톨릭이라든지 어떤 예수교 장로회라든지 이런 교회 관련 법인들도 지금은 젊은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이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를 하는 인력들이 부족해서 기존의 그런 큰 법인들도 이런 그 큰 규모의 복지시설 위탁을 이제는 좀 꺼려하거나 또 관련돼서 노조 문제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경영상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사실은 큰 규모의 복지시설을 그런 믿을 만한 법인들이 조금 계속 운영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죄송한데요. 그러기 때문에 복지정책실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튼튼하고 재정이 투명하고
건실하게 잘 갈 수 있는, 그래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심지어는 2021년도 수입 재원을 보면 순수익이 후원금과 회비 수입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자체 사업 수익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러한 법인에 누가 1억 7천만 원씩이나 후원을 했을지 의문도 갑니다. 무엇보다도 후원금은 절대적으로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지출 내역에 목적 사업의 지출은 몇 천만 원 안팎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 법인 후원금은 이제 목적이 있고 그렇죠. 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지정한 건 그대로 쓰고요. 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은 이제 목적 사업으로 쓸 수도 있고 운영비로도 쓸 수 있는 게 현재 법 체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목적 사업에 제출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의원님께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을 저희도 공고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협약서 내에 저희가 그러한 사항들을 좀 보완해서 협약을 맺지만 그거는 저희 위수탁 사업의 또 계약서상의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법인들이 이렇게 적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복지 분야는 계속 시대 변화가 있는데 과거의 틀 속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기존의 복지부의 지침이라든지 기존 법령 체계로는 이런 현장에서의 변화라든지 디테일한 부분을 반영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의 그 복지서 관리 지침 개선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연구 용역에 좀 담고요. 무엇보다 당장 시행이 가능하다면 현재 위수탁 사무를 처리할 때 저희가 협약서를 맺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현장의 그 개선에 대한 점들을 매우 깨알같이 반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파악을 정말 잘하고 계신 듯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나 이걸 봤을 때 정말 복지 사업은 어렵고도 힘들고 외로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철저한 파악을 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잘된 것은 격려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의원은 이후에도 계속 잘 지켜볼 것입니다. 운영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배점의 타당성이 올바른지, 특정 단체나 개인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실장님과 집행부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네. 혹시 이 자리에 감사위원장님이 나와 계십니까? 지난 10여 년간 이렇게 이루어진 민간이택 과정의 문제점을 전수조사하시어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은 강력히 물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님은 동의하시는지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나와 계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거는 그러면은 실장님이 잘 전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서울시에서 실장님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몇 군데입니까? 저희가 복지실, 여가실 다 합쳐가지고 사회복지법인 309개, 사단법인 한 482개 이렇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렇도록 많은 곳을 지금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실장님, 법인 설립 당시 네. 출자금이 상당 부분 잠식되고 있다는 것도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 수십 년간 많은 법인들이 음성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미 정황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말까지 대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초에 현금으로 출자된 법인의 출자금이 기본자산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조사를 앞두고 긴급히 채워 넣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부실 법인을 정리하고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법인이 목적 사업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이제 법인 관리 현황 좀 다시 한번 점검했는데요. 원래 그 법인은 여러 가지 그 기본재산 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정관 병행을 통해서 변화가 있는데 그런 이력 관리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부터 정비를 하도록 하고요. 그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이제 출자금 20억 이상이 필수이고 그런데 이제 사단법인은 예전에는 있었는데 16년도에 그 민간 현역 담당관 지침으로 재산 필수 요건이 2,500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본 재산 출자금 같은 걸 조사한다면 16년 이전에 설립된 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하도록 네, 네, 하고요. 부탁을 그 드리고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 네, 잡도록 네. 하겠습니다. 실장님 반드시 적극 대응을 하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연일 시정 질문에 임하시느라고 시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최근의 상황을 듣게 돼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심도 있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번 시정질문 끝나고 나면 여성가족정책실하고 복지정책실에서 오늘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간단히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 시간이 너무 흐르면 바로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각 부서별 아까 현황 보고 잘 받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신다고 했으니까 서울의 복지를 투명하게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이고. 사회복지법 제1조에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목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정 투명한 복지 사업을 위해서는 돈만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하는 마음과 손길, 사명감이 중요합니다. 사명감 없이 복지를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일부 기관을 방치한다면 우리가 목적하는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 여러분,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고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과거에 사로잡힌 사회복지법계의 병폐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집행기관의 진심 어린 해결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